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서서 인사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인사. 네, 그럼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먼저 감독님부터 그 인사 말씀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감쪽 같은 그녀를 연출한 허인무 감독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저희 영화 처음 공개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제일 먼저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쪽 같은 그녀에서 공주 역을 맡은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가운데 기자님. 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싱글리스트 박경인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네, 감독님 뿐만 아니라 두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감독님은 할머니 또는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의 그런 좀 아픈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심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리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문희 선생님하고 김수환 배우님께는 좀 나이 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연기에 호흡하시면서 서로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 어떻게 같이 호흡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영화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단어는 함께예요. 그러니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가장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인물을 함께하고 함께 살기를 통해서 뭔가를 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비슷한 동네, 톤이 비슷한 동네에 살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조카들을 계속 보호하고 하오니까 저한테는 할머니나 이 손녀가 되게 익숙한 존재여서 표현하기에도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하고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본 겁니다. 예. 제가 대답할 차례인가요? 네. 연기 호흡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김수환이라는 배우하고 너무 호흡이 잘 맞았어요. 잘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하고 손녀딸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 관계가 없이 아주 재미있게 수환이가 워낙에 똑똑하고 예쁘고 착해서 끝까지 잘할 수 있었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워낙 너무 대선배시니까 살짝 좀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에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하셔서 정말 편안하게 따뜻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느낌은 이렇게 편안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그리고 굉장히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뒤쪽.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좀 어떤 분은 약간 심파조라고 그렇게 평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슬프게 봤거든요. 뭔가 독거노인이나 뭔가 치매 가정, 결손 가정 등이 등장하는데, 이런 요소 중에 하나가, 관객 중에 하나가 이런 요소를 뭔가 겪고 있다면 그거에 이입해서 더 슬프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각본이나 이렇게 연출하실 때 뭔가 어떤 조사를 하셨고, 혹시 그 조사가 영화에 도움이 됐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문희 선생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이제 할머니와 손녀의 자충우돌 이런 느낌의 영화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놀랐거든요. 저기 이제 위에
2019년 마지막 웃음과 감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딱 맞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작품을 연기하시면서 혹시 제일 뭔가 힘들었던 씬, 약간 치매 노인을 연기하면서 약간 좀 연기하기 좀 부담스럽거나 좀 이건 내가 좀 벅차다 싶은 씬, 혹시 그런 씬 있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조선 과종이 등장을 하니까 그들 인물들을 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무거운 얘기, 보다는 좀 그들도 살아가는 데 대한 밝은 포인트를 좀 찾고 싶었어요. 인간이라는 건 어느 공간에 어떤 상황에 닥쳐도 웃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은 밝게 좀 찾으려고 그들 할머니와 손녀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 이렇게 사는 둘만이 사는 집을 관찰을 하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밝을까 했는데, 제가 지켜본 결과는 그 외에 엄마 아빠한테서는 없을 친구 같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오히려 그들만의 소통 포인트들이 있어갖고 그거를 꽤 참고를 하고 적용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좀 무겁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연기를 하면서 조금 우리 정서를 바꾸고 싶다는 감히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아주 이렇게 갯빛하게 그리고 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금방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을 좀 더 밝게, 좀 더 긍정적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 기억난 장면이나 좀 힘드셨던, 촬영을 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 힘드셨던 장면이 있으신지 말씀. 맨 끝에 부분, 그러니까 공주하고 이제 맨 끝에 부분에 거기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감정이. 그런데 그냥 가득 채우고 얼굴은 그냥 순하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아가하고 하니까 힘든 날은 좀 많았어요. 네, 어린 아이랑 촬영하시면서 조금 힘드셨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좀 질문을 좀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김수환 배우께 좀 먼저 질문을 좀 정리된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작 부산행에서는 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대한민국, 군함도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였고요. 신강께서는 사후 세계의 특별한 상황에 놓인 캐릭터들을 연기해 왔는데요. 이번 감쪽 같은 그녀에서는 전작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12살의 공주 역을 맡으셨습니다. 연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사실은 또 하나의 판타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06년생이다 보니까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그런 뭔가 가까이에 있는 닿을 수 없는 그런 공주를 연기하게 되어서 또 재밌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또 뭔가 그런 소품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감독님께도 조금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말씀과 공주가 동거 생활을 알콩달콩 진행하는 장면들도 연출을 하셨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면서는 좀 먹먹하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영화 톤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저는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하시기 위해서 좀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만들거나 영화를 연출하는 분들이 욕심나는 부분이 이제 정말 좀
웃음이 있고 유쾌함이 있고 뭉클함이 있는 거를 획득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영화에서 유쾌함과 뭉클함이 공존하기를 바랬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뭐 자로 딱 나누듯이 언제까지는 유쾌, 언제까지는 뭉클 이거면은 서로가 유쾌가 뭉클을 훼손하고 뭉클이 유쾌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슬프다고 무조건 떨어지지 않고 기쁘다고 무조건 날르지 않으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영화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웃음과 뭉클함이 공존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를 조금 긴장하면서 접근했죠.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유진 기자입니다. 저는 남은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극 중에서 치매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요. 그냥 치매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보통 할머니들이 치매하고 치매 아닐 때의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나도 써 있는 대로 그냥 했어요. 대답이 미흡한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이랑 남은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영화가 되게 감동 있는 가족 드라마지만 동시에 그 노인 치매라든지 아니면 독거 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단면들을 꼬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영하고자 하셨는지 감독님께 먼저 여쭙고 싶고요. 또 그 남은희 선생님께는 선생님 세대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여건 같은 게 선생님 그 출연을 결정하시는데도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뭔가 사회적인 상황이 모든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제가 어릴 때는 다문화 가정이 너무 생경했지만 이제 그거는 익숙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되는 그런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문제 여건에 따라서 이런 조성 과정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성 과정들도 너무 당연한 가족 형태의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이 영화에 두 분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를 하듯이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당연히 함께 살고 그게 우리가 시선이 한 번 갈 게 두 번 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게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좀 몸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시원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받으니까 정말 이렇게 외로운 사람도 있는데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그냥 몸을 던져버렸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바로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입니다. 그 연도가 2000년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뭐 부산의 뭐 옛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조성가정 뭐 가족의 다양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2000년이라는 시점을 설정해야 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부산 그 영도 그 로케이션 그 화면들이 대단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로케이션 특별히 했던 그런 어떤 뭐랄까 포인트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에 그 알렉스 김이라는 그 분의 사진전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분이 주로 난민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찍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걸 선택한 영화적 메시지가 혹시 있었는지 감독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셔갖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처음에는 2000년대로 설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거는 말씀과 공주의 추억을 더듬는 영화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그런 서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0년을 넘어가면 그 세월감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칫하면 그 시대감 때문에 우리는 인물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인물들이 묻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2000년을 넘어가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결정을 하고 2000년을 시작하니까 또 다른 이제 그때 시대감은 그래도 최소한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또 생겨서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 고민한 결과 끝은 그 세월감이 가장 더디게 묻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자. 말순의 집도 그렇고 그 공간도 그렇고 2000년이지만 자연스럽게 마치 요즘인 것처럼 스며들게 하자라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욕심이 나는 거는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좋은 영화들을 보고 하면 인물들이 훌륭한 연기를 했을 때 감동도 당연히 너무 크지만 인물들이 걸어간 자리의 배경을 보고도 감동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부산은 그런 풍광이 주는 감동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주 끝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간을 잡을 때 직선과 곡선과 평행선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서 언덕을 지정을 했고 바다를 지정을 했고 이런 선의 이미지를 좀 살려보자 했을 때 부산은 아주 적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야금야금 공간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이 인물 사진에 먼저 반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 저는 처음에 인물 사진만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공주가 할머니와 함께하고 또 할머니로 인해서 진주를 찾게 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인물 사진을 찍는 사람의 사진이 저한테는 필요했기 때문에 알렉스 작가님의 사진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공주가 마지막에 진주를 만나기 전에 진주를 떠올리는 포인트도 그분의 사진을 활용했던 겁니다. 예. 네, 세 가지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스트의 박꽃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김수환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되게 애어른처럼 나왔잖아요. 아기를 업어서 막 키우기도 하고 학교도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들이 좀 낯설고 감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저는 어쨌거나 지금까지 뭔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거는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작품과 비슷하게 별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그 아이를 굉장히 잘 돌보고 애어른 같은 그런 미가 있잖아요. 공주한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워낙 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감독님부터 여기 오신 분들과 관객분들, 앞으로 예비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 12월에 찾아뵙게 됐거든요. 쌀쌀해지는 겨울에 외부가 쌀쌀해지니까 내부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희와 함께하는 백사분이 되셨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찍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와서 보고 또 영화 보고 나서 좀 많이 생각하면서 무겁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영화가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든 겨울에 굉장히 따뜻한 영화니까요. 만약에 따뜻함을 찾고 싶으시다면 그런 온기를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화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좌측 먼저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측으로 마지막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훌쩍 자란 너무 끔찍한 모습이죠. 네, 잠깐 밑에서 자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남은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조금만 뒤쪽으로 선생님이 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 무대에 계시면 김수환 배우 같이 올라와서 배우 두 분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예쁜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하트 같이 한번 정면 한번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조금만 더 선생님. 네, 정면. 네, 네, 감사합니다. 우측으로도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모시고 세 분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요즘 감쪽 같은 그녀 시그니처 포즈가 됐는데요. 꽃받침으로 한번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톡타임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고 물러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그럼 자리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